영화는 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는 더 영화롭게 비교해볼 우리만의 이중탐구 생활. 오늘 영화로운 드라마는요, 핫 뜨거 핫 뜨거 핫.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려 짠맛, 쓴맛, 불맛 다 보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비교해봅니다. 영화 변산, 그리고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 먼저 변산부터 check it out. 6,000원 가방 속에 넣어 유통기한 넘어간 차가운 햄버거 2평짜리 고시원석 구역구역 우겨 넣어 작은 창에 뜨는 해를 느끼며 잠들어. 래퍼로 해뜰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비트 위에 몸을 던지는 래퍼 심뻑. 제법 팬들까지 생겼는데 욕해줘. 성질내줘. 성질내봐. 셔럽 닥쳐 꺼져 이 도라이 같은 것들아. 시즌 6 나갈 거지? 팬들이 원하는 건 쇼미에 나가주는 건데 학수에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일이 발생하죠. 네? 저 김학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네, 그런데요? 아드님 아니세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메 뭐 아들이 말을 막 그따구로 심뻑심뻑하게 한다냐. 심뻑심뻑. 이건 안내 전화가 아닌 랩 배틀 신청에 가까운 통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푹 맞고 쓰러졌다네. 뭐야? 내가? 아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임마 당장 내려가 봐야지. 이번에도 안 내려가면 너희가 엄니 초상 때 코빼기도 안 비추던 너희가 아버지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에게 맺힌 게 많았던 학수는 10년 만에 왔네. 짠내 나는 이곳에 소름 돋네. 여전한 꼰대와 촌내 나는 동네. 그리하여 다시는 안 밟고 싶었던 고향 부안군 변산면으로 향하죠. 그런데 다 죽어가던 양반이 아따, 겁나게 오래간만이네. 뇌졸중이라고 하대? 미안해서 어쨌을까. 나 갈라면 아직 멀었어. 괜히 센 척하는 아버지, 그럼 전화는 누가 한 거예요 나한테? 모른 척하는 한 사람. 병원에서 했겠지 누가요? 한 다리 건너 아는 동네라지만 여긴 한 침대 건너 아는 사이. 넌 아는 척도 안 하냐? 국민학교 통장도 몰라보는겨? 그렇다, 환자 보호자로 다시 만난 이 둘의 인연 역시 꼬일 대로 꼬여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학수가 짝사랑하던 미경이에게 고백을 하려 노래방을 잡은 날, 작전 목적지 시드니에 도착해 있다 믿었던 그녀가 왜 다른 방에서 나와? 뭐 그럼 시드니엔 누구요? 옛날에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너를 막 내 마음속에 두고 막 좋아하고 맞는가? 이 내가 불이 들어왔는가? 정신이 좀 들어왔는가? 시드니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참 고운 선미였지.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밴드 명 인사원 최선을 다해 온몸으로 거부하는 학수. 나가 아닌가벼? 괜찮여. 난 시드니 다 잊었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했던 시드니 동창과 옛일은 잠시 후에 만나봅시다. 이번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서울에 도착한 종호를 만나봅니다. 없는 돈에 가장 싼 방을 수소문에 찾았는데 네, 에덴고시원입니다. 그 지금 방 혹시 좀 저 방 보고 연락드렸는데 방 남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리하여 월세의 천국 에덴 고시원에 입성하게 되죠. 이거 삼각선물 좀 봐봐. 맞아? 네 맞아요.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네. 이만한 없어 좀. 자, 그런데 방 상태가 말인 못, 종호의 주머니 사정 역시 말을 잊지 못할 수준이었던 관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부탁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고시원 생활 1일차. 그런데 한 남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죠. 안녕하세요. 할 말 있으세요? 할 말은 없는 모양. 고시원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때 어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거기 그쪽 방 아닌데. 그쪽 방 여긴데. 저 여기 사시는 분이죠? 저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됐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또 다른 이웃. 덜커덕거리며 열리는 방문처럼 뭔가 적응이 안 되는 분위기지만 그래. 보증금 모을 때까지 딱 6개월만 살고 나가자.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던 그에게 엄마. 아들, 잘 도착했나? 도착했다. 이거 쓰지 마. 갑자기 찾아온 누군가. 잠깐만. 그래, 바쁘지? 여보세요? 문 열어. 다짜고짜 반말? 내 나중에 다시 나갈게.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끊어라. 그래서 나가봤더니 앞방 사는 남자. 예. 공동생 기본이 안 돼 있어. 예? 전화를 할 거면 밖에 나가 하든가. 지금 이수 뭐 전화 안 했나?
이게 이 소리가 들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 눈에 안 띄게 조심해라. 그렇게 대낮부터 공동생활 어쩌고 떠들던 양반이 모두가 잠든 한밤에 와보라고. 내 방에 뭔일 있어? 똑바로 서. 내 방에서 뭐 나갔냐고. 옆방 득종을 득달같이 괴롭히는데 진짜 아니라니까. 나 아니 어떻게 손모가지 걸려요?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훔쳐갔다는 남자와 잘못 없다는 남자, 그리고 옆방 남자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남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요? 이것들을 쌍으로 누구 놀리나 이. 뭐야? 쌍둥이 왔어? 그때 득종의 심오한 한마디. 손모가지 내놔야겠다. 그쵸? 그럼 너는 다리. 종우는 싸움이 번지는 걸 막아보려는데 소마비에 나온나? 그때 무슨 일이에요? 또 다른 이웃이 등장합니다. 종우의 옆방 남자 유기혁. 진정하시죠. 당신 뭔데 나서는데? 다 같이 사는 이웃 사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저희 자꾸 내 방에 들어오니까 그런가요? 그런 거 직접 보셨어요? 제가 거기 왜 들어가요? 내 방 두고. 이 새끼가. 싸우기 전부터 입이 시끄러운 남자와 달리 조용히 악력으로 제압하는 기혁. 그렇게 한밤의 소동은 무마되는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자꾸 누군가 들어온다 의심하는 남자의 방으로 뭐야? 그가 있을 때 습격을 감행하는 고시원 3인방. 그리고 그 뒤에 기혁까지. 이들은 진짜 한통 속인 건가? 이번에 아저씨 차. 이번에라면 그 전에도 누군가 당했단 얘기? 섬뜩한 서울 고시원에서 빠져나와 변산으로 가보죠. 야, 저게 어딜 봐서 죽을 양반이냐? 응? 멀쩡하자네. 이거 아버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구만. 학수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죠.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지명 수배범으로 학수를 착각하니 아버지 저 간다. 심리는커녕 10보도 못 가서 실례합니다. 나요? 잠깐 확인하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말 할 때 걱정 완전 해야 되는데 저거. 맞는 거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일단 아니 그 구금손으로 왜 그랬디야? 잡고 보는 게 이 지역 룰. 농협 보이스피싱 용의자라다가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네 직업이 뭐요? 래퍼요. 멀퍼? 멀퍼가 조금 크게. 그때 응, 왔어? 또 하나의 악연이 찾아왔으니 이분이 누군고 하니 학수의 고향 선배이자 교생 선생님으로 여름이면 보리밭을 누비고 다니며 박보랑 봉우리에 있는 학창시절 시 꽤나 쓰던 학수의 재능을 탐내다 못해 체육시간 그의 노트까지 훔쳐보는 찌질함을 보였으니 내 고향은 폐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이 새끼 천재네. 그렇게 감탄만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학수의 시를 훔쳐 시인으로 등단한 양심도 진심도 없는 이런 도둑놈의 새끼. 그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몰린 이 타이밍에 만날 일인가. 엮이고 싶지 않은 분이 기자까지 되셔서는 학수를 도우려는 아이러니. 차 기자님 거 풀어주는 게? 아 그래요? 자네는 그 신분 잡힐 때까지 여기 떠나면 안 돼요? 연락 안 되면 지명수배 떨어진 게. 그렇게 죄다 악연인데 선미야, 한 줄기 빛이 찾아오니 이 왔냐? 바쁜데 못하게 와? 첫사랑 그녀 미경. 야, 미경이 오랜만이네. 학수. 되게 오랜만이다. 연병을 놓은 미경이나 한 번에 알아보네. 나 작년에 너 TV 나온 거 봤는데. 랩 멋있더라. 작년에 편집됐는데? 이 정적을 어쩔 겨. 아, 그 재작년 거 본 모양이다. 편집점 겨우 찾아 다시금 썸과 우정 사이 아슬아슬 묘한 분위기 속에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고 그래. 하지마. 아유, 창피하네. 나 좀 쉬고 싶다. 살짝 졸립기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건가요? 아니요, 꼬이는 거예요. 야, 저 세워봐. 엄마, 저기 누구요? 학수를 알아보는 또 한 분이 계시죠. 비도 아닌데 화려한 조명이 그를 감싸자 일단 깡으로 밀어붙여보는 학수. 그 불 좀 꺼지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1일 100강은 할 것 같은 깡다구의 사내가 차에서 내립니다. 아야, 나 모르겠냐? 누구요? 나 용대요. 김용대. 김용대라. 야, 용대 이벌. 하지 마. 야, 용대 너
야, 너 이 새끼 많이 컸다, 에? 진정 용된 용대. 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 내가 회를 많이 먹고 왔어. 응, 그래요. 이거 네 먹으려고 시킨 거요. 야, 이게 생으로 한 입에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자, 그날의 낙지를 오늘의 낙지로 갚는 용무라 비법전의 밤. 잊고 싶은 과거사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루를 마감하고 병원으로 돌아왔더니 아이, 저 똥개 같은 새끼. 뭔 일이 있었냐 밖에서? 아이고, 신경 끄셔. 야야, 자성률에 신경 끊는 법 봤냐? 아, 언제 뭐 신경 쓴 적 있어? 아, 정말. 그 말이 신호가 되어 잠깐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랩을 하듯 우리 엄마가 묵은 감정을 쏟아내죠. 고생 말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엄마가 그 어린 날을 붙잡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그럽디다. 예? 그 20살 넘으면 네 애비 곁을 떠나살라 그럽디다.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암까지 걸려 뒤져가면서 선 넘는 아들의 도발에 왜? 뭐? 쳐? 응? 쳐야 김도창 아니야? 쳐. 한때 주먹으로 이름 꽤나 날렸던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디스. This is Korean 가정 브라 스타일. 깨지면 서로가 아픈 두 부자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 낯선 곳에서 깨어난 고시원 강한 친구의 상태를 확인해보죠. 한낮의 습격으로 감금된 그는 놈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자신을 쫓고 있던 형사에게 자수 아닌 자수를 하게 되는데. 여보세요? 형사님, 저 안희중입니다. 야, 안희중, 너 어디야? 어떤 미친놈들이 막 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늘 중요한 타이밍에 끊기는 전화. 이씨 아닌 안씨 안희중 씨는 어찌됐든 살 방법을 찾는데 그 뒤로 보이는 302호 유씨. 내가 보이니? 안 보이니? 보였을 땐 이미 늦었죠. 한편 외출했다 돌아오는 종우에게 잠깐, 경찰인데요. 이 사람 알아요? 이 아저씨 알아요? 아니요, 저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얘기만 몇 번 해봤어요. 저도 여기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시구나. 지명 수배자인데 오늘 갑자기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에? 누가 자기 죽이려 한다고. 그런데 또 누군가 이 둘의 대화를 지켜보죠.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한번 주세요. 예.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뜨려는 순간 나도 놀고 싶어? 죽고 싶어? 형사까지 노리는 302호 남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오, 누군가 지나가요. 저기 사람 죽어가요. 도와주세요. 천만다행인 건 어디 볼까요? 그는 이 구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천사 의사로 통할 만큼 충치가 깊네. 이 깊은 범죄의 고리까지 캐캐캐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조심해요. 그런데 한 발 늦은 건지 쓰러진 채 발견된 형사. 그리고 드러나는 사건의 또 다른 진실. 오, 뭐야? 치과쌤 왜 그래요? 아저씨는 역시 실패작이었어요. 사건에 배우는 사실. 저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 아니야. 이분이었는데 형사까지 건드려 사건을 크게 만든 죄.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죄를 물어 그동안 수고했어. 한 방에 보내버리는 자기야. 무서운 자기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 변산 총각들의 아기자기 우리자기 미경이를 만나보죠. 한번 걸어봐요. 학수뿐만 아니고 원준 선배까지 눈독 들이는 마성의 여인. 그런데 미경의 마음은? 원준 선배랑 있는데 같이 노래방 갈래? 그녀와 잘 될 날만은 학수고대하는 학수를 향한 건지 노래방 3자 대면을 청하죠. 여유로운 저 바람을 타고 So let's fly. 그리고 이제부터 날아보는 겨 그녀의 마음을 향해. 잠이 들려면 시끄러운 샤스인데 그 아름다운 마음은 망가지고 오는다 싶게 너 누가 잘못한 건 자, 그렇게 시작된 쇼미더 미경 마음 인변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 있는 것은 한 여자를 두고 참 유치하게 랩 배틀을 하는 두 남자의 꼴이 못 봐주겠는데 배알이 꼴린 선미까지 합류하죠. 오랜 시간 학수를 짝사랑해온 선미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으니 진짜 배틀은 이번 판부터일 텐데. 저 래퍼 저 직업이 뭐 1년 내 그냥 라면만 끓여 먹다가 생일날 되면은 떡라면 한번 끓여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부글부글 끓는 소리 하네. 너 사는 동네는 어디요? 강남 같은 데 좀 벅차지 아무래도. 강남은 동맥만 뻥뻥 뚫려 있는데 강북은 골목골목 실핏줄이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말을 진짜 맛있게 한다. 진짜 맛있게 하는 분은 따로 있었죠. 연병. 동맥경화로 실핏줄 터져서 뇌졸중 걸려 쓰러져갖고 대퇴부 깨지는 소리라고 자빠졌네. 선미야. 분위기 찢었어. 잠깐 왜 그래 갑자기? 한 놈은 도둑, 한 냐는 양다리. 한 새끼는
그 다음이 기대되는 그녀의 한 줄 정리. 호로 자식. 판을 제대로 흔들어 놓죠. 야 정선미. 따라오지 마라. 아니 뭐야 뭐 니네 아직도 좋아하냐? 짝사랑하던 그였기에 잘 되길 바랐건만 찌질한 새끼. 이런 비겁한 새끼야. 넌 너만 보지. 언제까지 평생 피해 다닐 것이오. 니는 정면을 안 봐. 그럼 네가 무슨 뇌부려. 뺨만 때린 줄 알았더니 뼈까지 때려버렸어. 넌 네 아버지랑 똑같은 새끼야. 피해 다니지만 말고 사랑이든 꿈이든 정면 승부를 보란 얘기 알고 있었지만 참 쓰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될란가? 이 둘의 로맨스는 될란가? 우리 학수는 래퍼가 될란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될란가? 아무리 넘으려 해도 못 넘을 상처의 최고봉 영화 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의문의 덩어리를 옮기는 쌍둥이들이 있지요. 잘 좀 처리하고 와. 대체 뭔데 저리 무겁죠? 쌍둥이들이네. 야밤에 뭐 하는 거야? 사람이면 다 같은 생각을 해서인가? 저 푸대자루 안에 종호는 뭐 어떤 물건의 정체를 알고 싶어 그 뒤를 밟죠. 그런데 모든 감각이 둔한 형제가 청각은 어찌나 좋은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들 뒤로 종우 역시 왔다 갔다 하며 몸을 숨겨보죠. 숨어 보지마 하고 싶은데 꼭 하지 말라며 더 보고 싶은 법. 그래서 one more time. 엄마야, 어떻게 들키는 거 아니야 저. 그런데 언제나 등잔 밑이 제일 어둡고 뒤통수는 가장 서늘하더라. 뭐 봐요? 흠이 바보렸어 우리 치과쌤이. 쌍둥이 아저씨들이네. 지나가다가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주인 아줌마가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했었냐? 아, 난 또 시체라도 버리는 줄 알았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장그래 씨? 종우의 의심을 거두고 싶어 대담하게. 근데 저기 저 검은 자국 저건 뭐예요? 꼭 피 같은데. 여기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보면 안 돼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종우의 말. 의심 안 하게 그냥 쓰레기인 줄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저기 진짜 시체가 들어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궁금하면 직접 보세요. 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운데서 푸대자루 검열에 나선 종우. 과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뭔데 설마 그 강한 친구 그 아저씨 그. 그리고 다음날 고시원 아주머니께서 오늘도 고기를 썰고 앉아있으니 303호 아저씨는 어때요? 303호는 종우인데? 이거 뭔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봐. 걱정할 거 없어. 근데 303호 오늘 진행할 거야? 맛있겠네요. 수고하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무척이나 더웠던 그날 오후 이거 마셔. 시원하게. 마셔. 주인 아주머니가 타준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이상한 약을 먹었나? 내 몸이 왜 이러지? 무턱대고 쌈방을 잡은 죄인지 사람을 쉽게 믿고 아무거나 받아먹은 죄인지 집 나와 개고생하는 청춘의 생지옥 자취시험기. 본인 말곤 죄다 믿지 말란 교훈을 남기는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였습니다.